아주 의도적인 3등급대 형성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건대 땅이게요. 안녕하세요. 입시가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제가 좋아하는 편인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를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합격자들의 내신이 실제로 별 차이 안 난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 학종 기준으로 봤을 때 건국대학교는 워낙에 많은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마지노선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자사고 학생들 위주로 이제 편제가 되다 보니까 합격자들 내신 3등급, 4등급대가 많아요. 건대글로컬의 경우도요, 합격자들 내신 3등급, 4등급대를 이제 초반으로 형성하고요. 이제 추합까지 빠지면 5등급 학생들도 이제 합격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KU 학교 추천 전형과 KU 자기 추천 전형, 사회통합 전형 3개의 학종이 전부 다 자소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건대글로컬 역시 학생종합전형, 컴퓨터 자격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이 전형도 역시 자소서를 제출하고 자소서의 반영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해서 내신이 안 좋더라도 자소서로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논술이 있지만 글로컬 캠퍼스는 논술이 없고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교과전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약간 교과전형처럼 느껴지는 KU 학교 추천 전형에서 교과의 비중을 줄이고 자소서의 반영 비중을 늘렸다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최저는 어떨까요? 건국대학교는 논술후자 전형에서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형에서 전부 다 최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만들었고요. 글로컬 캠퍼스의 경우에는 최저인 전형 자체가 없어요. 해서 그냥 건대는 글로컬 쓸 때는 내가 최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수시 등급 입결은 어떨까요? 일단 건국대학교는 인문계열의 경우 학교 추천 전형이 1.91, 자연계열 1.87 정도의 형성이 됐고요. 2등급도 합격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내신 반영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더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 3.11, 자연계열 3.01로 3등급대를 형성을 했는데 아주 의도적인 3등급대 형성이에요. 즉 2등급도 지원하고 싶고 1등급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3등급도 당연히 지원할 것이고요. 이런 평균치를 보면 4등급도 기대를 갖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자기추천 전형과 논술후자 전형의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서 이 평균치를 보면 선호하는 평균 등급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은 6등급이나 5등급은 안 뽑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도전을 하시고요. 논술 전형이 없는 건대 글로컬의 경우는 자기추천 전형에서 인문계열 3.71로 이 전형과 비교를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1등급이 이내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0.6밖에 차이 안 나고 자연계열은 한 1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 1등급 차이 날 정도로 학교 내부의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건대는 서울이고요. 건국대 글로컬은 충주에 있고 평균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건대 글로컬을 쓰는 자사고 학생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한 99% 일반 계열 학생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학생부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최저는 없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을 3등급 때 초반에서 형성을 한다고 3등급 중반에서 합격자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일단 인문 계열의 교과 전형의 경우 1.9 정도가 형성이 된다는 게 서울에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어그로 끈다고 수의학과 합격 비법과 건대가 중앙대 앞지를 거라고? 앞지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물론 이제 제가 입시 컨설팅 하는 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대가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예전에 건대가 아니죠. 지금 건대가 땅 부자인데다가 주변 땅이 다 건대 거잖아요. 그래서 건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반면에 중앙대는 딱히 땅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는 없지 않을까, 지금이 현재 최고치를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건대 글로컬은 입결이 무의미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많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작년 입결을 참고하고 올해 그대로 쓰지는 마라,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갔는데요. 궁금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참고로 영상에서 보는 걸 클릭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입시 읽어주는 여자 컨텐츠 내에서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면접 시즌이에요. 면접 시즌이고 두 전형 모두 개설이 됐는데 두 전형 모두 예약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예약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미리 예약해놓은 학생들이 합격이 안 되면 이제 대기번호 학생들에게 연락이 가고요. 저희가 한 학교당 4명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적은 인원수로 모든 인원을 합격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예약은 다 마감됐지만 대기번호를 받아두시면 아마 합격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건대가 왜 뜨느냐 이걸 이제 네이버 지도로 한번 봐야죠. 자,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제가 강남 근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길찾기를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너무 가깝죠? 강남이랑. 지금 여기 44분이라고 뜨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가보면은 30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일단 강남 주변으로 해서 건대는 굉장히 가깝고 전체의 길이 자체도 되게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총 9km 정도, 강남에서 9k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굉장히 개발이 활성화돼 있죠. 자, 한번 땅값이 얼마나 올려나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이쪽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툭섬 유원지 근처에 있는 데다가 집을 사고 싶은데, 왜냐면 여기 한강이 보이고 이제 바로 청담 근처이기 때문에 또 청담에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건대 너무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대는 살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 사람들이 건대 주변으로 좀 모이고 이쪽에 뚝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보시면 건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바로 그냥 건대입니다. 너무 좋죠. 저 자주 가요. 자주 놀러 가고요. 그런데 건대는 사실 잠실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2호선으로. 2호선으로도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 건대는 호수를 이렇게 끼고 있는 학교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호수를 끼고 있는 학교로 또 뭐가 있었죠? 동국대 경축 캠퍼스도 조그만 호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바로 위에는 어린이대 공원이 있는데, 자, 건대 일단 그래도 넓은 편이고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건대 땅이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 더샵스타시티 가보셨어요? 좋아요. 되게 좋은데, 참고로 요쪽부터 요쪽까지가 다 건대 땅입니다. 해서 이 더샵 스타시티 들어오면서 여기 주변 땅 엄청 가격이 올랐죠. 이쪽도 다 가격 올랐죠. 이것도 다 건대 땅이에요. 해서 이 사대부속 고등학교까지 다 건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대는 땅 부자 측면에서는 뭐 최근에 거의 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수의과 대학이 있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따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상업기념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아마 중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럭셔리하고요. 이 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정치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막 들어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건대랑 비교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떴고 너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대글로컬을 어떤가 살펴볼까요? 충주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대글로컬은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네? 지금 보시면 강남역에서요. 강남역 2호선 기준으로 제가 했는데, 강남역에서요. 시외를 타면 8,000원을 내고 가긴 하는데 1시간 50분, 1시간 40분. 그리고 좀 내려보면 1시간 30분짜리도 있어요. 오, 대박인데? 여기가 건대 글로컬이잖아요. 근데 바로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서 도로의 접근성은 저는 굉장히 좋은 편으로 보이고요. 그럼 우리 좀 크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한 방에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터미널에서 내려서 조금 이제 그 240번을 타야 되나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승이 될 테니까 돈은 얼마 안 들겠죠. 솔직히 왔다 갔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그냥 이 근처에서 자취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취 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자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기숙사를 간다. 충주시청이 있네요. 생태공원도 있고. 건대글로컬은 조금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리면 좀 더 아래쪽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시간 걸린다고 봐야 돼요. 2시간 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정류장으로부터 정류장 내리면 바로 건대 부지예요.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646m라는 건데 사실 여기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좀 럭셔리해 보이는 게 뭐냐면 운동장 있고요. 골프 연습장 있어요. 창업보유센터 있고 상어산학협력단 있고요. 국제교육관도 있고 교수 연구등도 있고 학생회관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사촌이 공부를 못한다, 4등급이다, 5등급 초반이다 이렇다라고 하면 애매한 학교를 천안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천안권에 좋은 학교를 만약 못 갈 정도다라고 하면 건대 글로컬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왜냐? 건대는 부자 학교고 계속 뜨고 있는 학교고, 또 중요한 거는 오늘 보진 않을 거지만 학과들을 괜찮게 잘 편제를 해놨어요. 통합도 잘 돼 있고 이과적인 측면에서 ICT 공학이라든가 이런 쪽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내가 좀 성적적인 측면에서 별로다, 그 창업에 좀 관심 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한테 역시나 좀 많이 쏟아주는 학교니까요. 창업에 관심 있다면 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대랑 건대 글로컬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국대랑 시립대를 알아볼 건데, 건대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으니까 건대 시립대 영상은 짧게 찍도록 할게요. 아마 시립대 위주로 찍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